원투 원투 마이크 체크 마이크 체크. 잘 들리죠? 통합과학을 사랑하는 1학년 여러분 안녕. 선생님 누군지 알죠? 오늘은 특별히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선생님이 출장을 왔기 때문이죠. 비대면인데 수업 너무 길게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늘 하던 스타일로 짧고 굵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유튜브 링크 또는 이 영상을 온라인 클래스에도 업로드할 예정이니, 또는 링크를 리로스쿨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여러 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프린트에서도 시험 문제가 엄청 쏟아집니다. 수업 프린트는 선생님이 반장에게 미리 여유있게 나누어 주겠지만, 혹시 부족하거나 한 장 더 받고 싶은 학생들 또는 수업 프린트를 반장이 받지 못했다고 하면 선생님 자리는 3학년 교무실에 있는데요. 3학년 교무실은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있고 3층에서 3학년 7반 담임선생님 자리로 찾아오면 되는데 3학년 교실이라 찾아오기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반장도 그렇고. 그러면은 선생님의 베스트 프렌드 제 언티에게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사정이어서 3학년 교무실에 프린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선생님 같이 가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봐야지. 선생님 갖다 주세요 라고 하면 또 우리가, 여러분들 인성은 또 훌륭한데 또 우리가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이재현 쌤한테 선생님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재현 쌤이 내가 갖다 줄게 이렇게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받으면 되지만, 갖다 주세요 라고 하면은 좀 그냥 좀 그렇잖아. 우리가 또 여러분들의 또 훌륭한 인성을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오해하지 않게 잘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과서로는요 186쪽부터 189쪽까지 내용이고, 우리 이제 크게 화학 반응은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건데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1회고사 때 배웠던 산화환원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틀로는 세 번째, 이제 산염기 중화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산염기가 어떤 물질인지, 그리고 어떤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과 염기는 우리 주변의 물질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 하나의 기준을 이제 산과 염기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 산과 염기는 우리가 리트머스 종이라는 용지를 통해서 분류를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산성 같은 경우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고요. 그때 붉은색으로 변했던 리트머스 종이를 염기성을 띠고 있는 여기 뭐 비누라든지, 그리고 뭐 베이킹 소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락스 이런 염기성 물질에다가 넣으면요 푸른색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트머스 종이는 붉은색이 있고 푸른색이 있는데, 푸른색을 띤 상태에서 산성에다가 넣으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고, 붉은색을 띠고 있는 리트머스 종이를 염기에다 넣으면 푸른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선생님, 푸른색을 우리 염기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염기일 때는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변하니까 푸른색은 색깔 변화가 없겠죠. 반대로 붉은색을 산성에다가 넣으면 산성일 때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붉은색이 색 변화가 없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성 물질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뭐 자몽, 그다음에 레몬,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뭐 요플레, 공통적인 성질이 어떤 느낌이 있어? 그렇지,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신맛이 나죠. 요것도 살짝 신맛이 있는데 우리가 설탕이 더 많기 때문에 단맛이 더 많이 느껴지는 거고, 식초 같은 것도 신맛이 나고, 근데 이제 단맛이 나는 거는 신맛을 중화시켜서 우리가 단맛을 더 극대화시켰기 때문에 단맛이 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염기성 물질 같은 경우는 우리 베이킹소다나 제산제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어떤 맛이나, 그렇지, 비누도 먹어보고 우리 락스 먹어본 친구 있는지 모르겠지만 쓴맛이 나잖아요. 그 쓴맛이 나는 공통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네, 저는 유리세정제 같은 경우, 여기 유리세정제 있잖아요. 유리세정제는 저는 단맛이 나는데요. 라고 하면 우리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 밑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공통적인 성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질. 선생님이 또 이런 데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하나 안 알려주면 섭섭하잖아. 요거 시험에 때릴게요. 한번 볼게. 먼저 산성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성질이 전류가 흐릅니다. 어떻게 전류가 흐르는지 예시를 가지고 하나 해볼게. 우리 산성 물질, 대표적인 물질 염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염산은 물에 녹으면 H+랑 Cl-로 나뉘는데 H+니까 플러스는 무슨 극으로 이동할까? 그렇지,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좋아하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겠지. Cl-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조금 더 심화로 배우면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전자가 이동하는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기가 흐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나 철과 같은 금속과 반응을 하면 무슨 기체가 발생하냐면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수소 기체 화학식으로 한번 써볼게. H2가 되겠죠. 화학 반응식 한번 써볼게. 왜 화학 반응식 쓰는지 잘 기억해야겠죠. 마그네슘 갖고 해볼게. 마그네슘이 우리가 대표적인 산성물질 염산이랑 반응을 시키면 MgCl2라는 염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고, 왜 마그네슘 하나는 염소 2개랑 결합을 합니까? 이거는 2학년 때 화학 결합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우리는 이 화학 반응에서 중간고사 때 배웠듯이 계수를 맞추는 걸 하면 되겠죠. 그럼 계수 맞춰볼게. 마그네슘 1개니까 마그네슘 1개, 반응 후에 맞네? 여기 염소 1개 있는데 반응 후에 염소가 2개 있으니까 여기 옆에 2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수소가 2개 되면서 오른쪽도 수소가 2개 되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물속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면 어때? 이렇게 뽀글뽀글뽀글 해서 위로 올라가지. 그래서 화학식으로 쓸 때 가끔 다른 화학 반응식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라고 표시하기도 하는데, 그 뜻은 수소기체가 발생해서 물 밖으로 빠져나갔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넘어가서 페놀프탈레인의 색 변화 보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려도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다음 시간에 지시약 색 변화 알려줄 건데, 산성에서는 무색을 띠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산칼슘, 대표적인 탄산칼슘은 계란 껍질이 있는데요. 우리 계란 껍질을 거기 식초에다가 넣어두면 계란 껍질이 분해가 돼서 계란이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런 것도 산의 공통적인 성질 중에 하나인데, 탄산칼슘이라는 화학식 써볼게. CaCO3라는 탄산칼슘과 반응을 하면 여기서는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딱 봐봐. 지금 보니까 여기는 탄산칼슘이랑은 이산화탄소 기체, 마그네슘, 철과 같은 금속에는 수소 기체. 그러면 아주 헷갈리게 선생님이 함정으로 낼 수 아주 좋겠지.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철과 같은 반응에서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 시험 문제 알려줘 버렸는데. 그럼 여러분은 못 들은 걸로 우리 이렇게 하고 딱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것. 달걀 껍질의 주성분은 탄산칼슘인데요. 대략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칼슘이 산이랑 반응해서 우리가 분해되기 때문에 계란 껍질이 말랑말랑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화학 반응식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 탄산칼슘 CaCO3가 염산이랑 반응을 하면 CaCl2라는 염화칼슘인데, 이거 뭐야? 우리 물 먹는 하마에 들어있는 건조제의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물이 발생하면서 그때는 이산화탄소 기체. 그럼 계속 맞춰볼까? 칼슘 하나, 칼슘 하나, 탄소 하나, 탄소 하나. 산소는 여기에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도 2개 분해되어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맞출게요.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수소 하나, 수소 2개니까 2. 그럼 염소도 2개 되면서 염소 2개. 맞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 나머지는 다 탄소 하나, 탄소 하나. 산소 왼쪽에 3개, 오른쪽에도 3개. 다 맞네요. 그래서 보면 탄산칼슘이 2개의 염산이랑 반응을 해서 하나의 염화칼슘과 하나의 물, 그리고 하나의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밑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특징들 한번 살펴볼게요. 리트머스 종이는 아까 살펴봤듯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고요. 맛은 대부분 신맛이 나죠. 그리고 과일의 신맛은 산 중에서도 H 플러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기도 역시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공통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NaOH라는 수산화나트륨, 우리 양잿물에도 많이 쓰이죠. 양잿물이 뭐예요, 선생님? 양잿물은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서도 지금도 그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식용유로 비누를 만들 때가 있어요. 이제 버려지는 식용유가 폐식용유라고 하잖아요. 폐식용유에다가 이 양잿물을 넣어주면 NaOH라는 양잿물을 넣어주면 우리 비누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비누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개인적으로 궁금하면 조사를 해보면 되겠죠. 우리 저번 시간에 나눠줬던 산의 프린트, 염기의 대표적인 물질을 고르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NaOH 수산나트륨 물에 분해되면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나뉘어지는데 Na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OH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누가 이동한다고?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가 흐르겠죠. 마그네슘, 철과 같은 금속과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혹시 너무 빠르면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느린 배속으로 한번 해주셔요. 그 다음 페놀프탈레인에서는 여기서는 산성일 때는 무색이었지만 염기성일 때는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선생님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지시학 색변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단백질, 우리 비누로 손을 씻으면은 어떤 느낌이 미끌미끌 거리죠. 그게 무슨 거냐면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비누로 머리를 감거나 세수를 하면 어때? 얼굴이 거칠거칠해지고 머리가 되게 손상되잖아. 그 이유가 단백질이 벗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녹이는 성질이 있고 삶은 달걀을 염기 수용액에 넣으면 단백질이 녹습니다. 밑으로 넘어가서 리트머스 종이 색변화랑 맛을 살펴볼게요. 리트머스 종이는 어때?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성질들이 있습니다. 맛은 대부분 쓴맛이 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빵용 소다가 염기성 물질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달고나 요즘 굉장히 핫한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에서 달고나 만들 때 이 제빵용 소다, 베이킹 소다를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나는 이유도 제빵용 소다가 염기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 모르겠구나. 성인용이라서. 네, 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거기까지만 우리 서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쓸데없는 소리 했고요. 네, 기본 체크 한번 때려볼게. 산과 염기의 수용액은 모두 전류를 흐르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맞아, 틀려? 와우, 역시 맞죠? 네, 산의 수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색변화가 없지만 염기의 수용액에다가 페놀프탈레인을 떨으면 붉은색을 난다는다. 맞아요? 네, 맞죠. 산성일 때는 무색, 염기성일 때는 푸른색을 띈다. 염기의 수용액에 마그네슘 리본을 넣으면은 마그네슘 리본은 금속이니까 수소기체는 산성이지. 그러니까 염기일 때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죠. 산의 수용액에다가 마그네슘 넣으면 금속이니까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정반대로 썼네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산성이나 염기성을 띠게 하는 이온이라는 부분. 여러분들 깜빡하고 선생님 또 넘어갈 뻔했네. 당연히 산성도 되니까 염기성도 내겠지. 산성이라고 쓸 뻔했잖아. 시험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센스지. 그러니까 선생님 당연히 산성 낸다고 했으면 염기성도 내겠죠?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우리 내신은 눈치 싸움이라고 했죠. 산성을 나타나게 하는 이온. 우리 산성을 나타나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질산칼륨 수용액이라고 하면 KNO3예요. 얘들은 물에 녹으면
K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로 나뉘어지니까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으로,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뭐가 흘러? 그렇지, 전기가 흐르겠지.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올리고 거기에다가 묽은 염산이라는 HCl, HCl도 물에 녹으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나뉘어지겠지. H 플러스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Cl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겠죠. 그렇게 해서 전류가 흐르는데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어디 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 색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으로 보면 그렇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면서 색깔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그럼 우리가 아까 지금 질산칼륨 수용액이랑 염산을 분해해서 각각 무슨 극으로 이동하는지 우리가 썼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 그림에다가 선생님이랑 파란색으로 극 쪽으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을 써볼게요.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애는 K 플러스랑 H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친구는 NO3 마이너스랑 Cl 마이너스가 이동했잖아. 근데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색 변화가 일어났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물질 때문에 K 플러스 또는 H 플러스 때문에 색깔 변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면서 붉게 변하는 이유는 우리가 염산 말고도 다른 물질들, 다음 페이지에 표시할 다른 물질들 갖고도 공통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면서 색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공통적인 어떤 물질, 수소이온이라는 공통적인 물질이 있어서 색 변화를 나타냈구나. H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면서 색깔 변화가 일어났구나 라는 우리가 공통적인 성질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다른 물질들도 똑같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면 색 변화가 일어난 걸 통해서 수소이온을 포함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우리가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그래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올려놓고 실험을 했더니 붉은색으로 변하더라. 그 이유는 산은 H 플러스 수소이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방금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래서 산은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고, 염화수소는 염산이 기체 상태일 때를 염화수소라고 하는데 화학식으로 쓰면 HCl. 그다음 황산은 밑에도 써져 있지만 H2SO4. 그다음 아세트산은 CH3COOH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물질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해되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 친절하게 화학식으로, 화학 반응식으로 써가지고 왔습니다. 염산이 물에 녹으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황산이 물에 녹으면 여기 H가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H 플러스랑 SO4 E 마이너스. 여기 아세트산은 H 4개 있으니까 4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2학기 때 자세히 배울 거니까 일단 H 플러스 하나랑 CH3COOH 마이너스라는 아세트산 이온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알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공통적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면 색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산은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색 변화를 나타냈고, 수소이온이 공통적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 이런 특징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른 특징들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공통적인 성질도 있지만, 아세트산은 식초의 주성분인데 우리 식초는 먹을 수 있지만 염산이나 황산 먹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몸에 많이 위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황산은 탈수력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서, 탈수력이 하면 수분을 뺏는 거잖아. 그래서 수분을 많이 뺐기 때문에 우리 설탕에다가 황산을 넣으면 황산이 까매지는 성질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각각의 다른 성질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음이온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성질을 띠는 이유는 음이온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마지막으로 염기성을 나타나게 하는 이유 살펴보고 우리 문제 풀고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염기성을 나타나게 하는 이유는 역시 질산칼륨 KNO3고, 얘는 물에 녹으면 K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니까 K 플러스는 마이너스, 잘못 썼네. K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으로, NO3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먼저 마이너스 극으로는 K 플러스, 플러스 극으로는 NO3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 있겠지.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내려놓고 수산화 나트륨을 놨어요. 수산화 나트륨은 NaOH고 물에 녹으면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Na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OH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극으로는 Na 플러스, 플러스 극으로는 OH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랬더니 우리가 다른 염기를 또 놓고 실험을 해봤더니 이번에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 색 변화가 일어났더라. 그래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플러스 극은 있네요. 그래서 플러스만 쓸게.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색깔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했죠. 근데 다른 염기를 놓고 실험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더라. 그런 말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공통적인 물질이 색 변화를 일으켰구나 라고 할 수 있고, 그 물질은 수산화 이온이라는 물질이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색 변화가 일어났다. 다른 염기를 또 실험을 했더니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났기 때문에 뭔가 공통적인 물질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검증을 해봤더니 수산화 이온이라는 공통적인 물질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위에 올려놓고 실험을 하면 붉은색으로 변하더라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밑으로 넘어가서 이제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 복습하고 문제 풀고 빨리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염기는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고, 그래서 다른 물질 수산화 나트륨 여기 밑에 화학식 다 써져 있죠. NaOH, 그 다음에 수산화 칼륨 KOH, 암모니아 NH3. 암모니아 좀 다른 형태인데요. 근데 한번 물에 녹는 화학 반응식 한번 살펴보면 수산화 나트륨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수산화 칼륨 K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암모니아는 물에 녹으면 Na4 플러스라는 암모늄 이온과 OH 마이너스,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것은 공통적인 성질이네요. 화학 반응식은 선생님 2학년 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염기는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이라는 공통적인 물질을 내놓는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 암모니아는 화장실에서 여러분들 많이 나는 냄새죠. 우리 찌린내라고 하죠.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인데 수산화 나트륨은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런 물질들마다 고유한 다른 성질들은 양이온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제 풀고 빨리 끝낼게요. 기본 체크, 산과 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수소이온 때문이다. 맞죠?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수산화 이온 때문이다. 맞고요. 염산, 아세트산, 질산 수용액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물질은 산이니까 H 플러스라는 수소 이온이 되겠습니다. 그럼 밑으로 넘어가서 확인 체크 문제도 빨리 때리고 끝낼게요. 1번, 산성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산성은 쓴맛이 아니라 무슨 맛이야? 빨간 맛이 아니라 신맛이죠. 네, 방금 건 재미없었고요. 넘어갈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한다. 산성은 어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죠. 반대로 썼고, 페놀프탈레인을 띠면 무색 맞죠? 금속, 마그네슘과 반응하면 수소기체도 맞습니다. 산은 달걀 껍데기의 주성분인 탄산칼슘과는 반응하는 물질은 염기성 산성 물질이지. 산성 물질이고 무슨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였죠.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바꿀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염기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염기성 물질 뭐야? 니은과 디귿입니다. OHO. 선생님 얘도 아닌가요? 얘도 OH 들어가 있으니까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산과 염기 이온의 반응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산과 염기 이온화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1번 맞고요. 2번도 H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 맞고요. 3번 아까 살펴봤던 거고, 4번
CA 플러스인데 선생님 잘못 썼네. 네. 5번이 틀렸죠. 우리 아세트산 어떻게 됐어? CH3COOH인데 CH3COO-랑 H 플러스라고 했죠. 요거 하나 꼭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이 여기 3번 문제에서 CA 플러스인데 이거 잘못 썼어요. 아무튼 정답은 난 5번을 의도하고 교과서 문제 그대로 갖고 왔는데 교과서 문제 좀 오류가 있었네요. 네, 마지막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그림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녹였을 때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나뉘어지죠. 이를 설명하고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수용액의 전기 전도성을 측정하면 불이 들어오겠지. 왜? Na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OH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는 거고, 전기 전도성 측정기에 담갔을 때 불이 들어온다는 뜻은 전기가 흐른다는 뜻이에요. 수용액에 페놀프탈레인을 넣으면 염기성이니까 붉은색. 수용액에 금속 마그네슘을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건 산성이었죠. 그럼 정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빨리 찾아가가지고 앞으로 더 수업 열심히 할게. 그럼 여러분들 바이바이.